쓰레기 수집가라는 별명을 가진 패배자이자 천한 소년이 그를 잡아먹으려는 괴물들에 의해 갇히게 된다. 그는 도망치고 자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줄 세계수에 도달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비할 데 없는 힘을 얻게 된다. 옛날 옛적의 아인이라는 젊은 남자가 자신이 실패자이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살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잔인하게 대하고 쓰레기 수집가라고 부르던 모험가 무리와 함께 일하던 때를 기억했다. 그는 등에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팀이 괴물과 싸운 후 피곤함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이 잘하는 유일한 능력인 주변의 사물과 자원을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회계층에서 천한 평민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괴물이 죽은 후 그것을 평가하러 갔고 C랭크의 이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위 등급의 괴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괴물의 앞니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들에게 괴물의 입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모험가 조이드는 시체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은 쓰레기 수집가인 그의 일이라고 말했다. 아인에게 그들의 모욕에 분노한 즈와이드가 그를 차버렸다. 그가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리는 그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고 그는 감사와 존경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좌절과 굴욕 속에 아이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과했고 도움 없이 괴물의 이빨을 뽑아냈다. 그들이 웃는 가운데 일하며 즈와이드가 그에게 자신이 그를 부대에 넣은 이유는 괴물의 시체를 죽인 후 들고 다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로를 벗어나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던 중 사냥가의 시체를 발견했고 아이는 왜 이런 짐승이 미로에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즈와이드가 즉시 평가하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그 개가 B등급임을 알게 되었다. 일을 하던 중 즈와이드는 또 다른 개의 시체를 발견했고 아이는 이 지역에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지도와 달리 뭔가 이상하다고 걱정했다. 즈와이드는 단순한 실수라고 넘겼다. 아인이 미로에서 후퇴하자고 제안하자 즈와이드는 혼자서 후퇴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자신의 물건을 두고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부대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늘 임무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니까요. 아이는 자신이 쫓겨나면 쓸모없는 기술 때문에 다른 부대에 다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곤란한 처지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그들과 함께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길에서 그들은 수십 구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점점 더 걱정이 되어 누가 저 모든 괴물들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들이 모험심이 강하다면 재료를 모았을 텐데 말이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몇 마리의 사냥개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이는 이 시체들이 무리 간의 전투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을 느낀 조이드가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아인에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희생양으로 쓰려고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조이드가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 주문을 걸도록 졸린에게 명령했어요. 아이는 땅에 쓰러져 계속 떨면서 졸린이 주문 효과가 오래가지 않으며 운이 좋으면 도망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개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다가 한꺼번에 덮쳐 그의 몸을 이빨로 찢기 시작했다. 아이는 고통으로 마비 주문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는 소지품을 두고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했지만 도로가 조이드와 졸린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고의로 그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길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끝은 어두운 심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심연에 떨어지거나 개들에게 먹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비참한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심연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 때문에 위에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굴욕을 받아들인 자신을 비난했다. 그가 떨어진 후 그는 심한 머리 부상을 입은 채 숲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다가와 그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느꼈고 그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뜨자 앞에 금발 소녀가 있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거대한 나무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모든 부상이 회복된 것에 놀랐다. 아이는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을 평가했을 때 그것이 나무와 같은 S급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전설에서만 들었던 세계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능은 인간이 기술에 사용하는 마법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세계에서 세계수가 오래전에 시들고 죽었음을 기억했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마법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과학자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나무를 찾기 위해 탐사를 시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나무도 찾지 못했고 아이는 미로 안에서 하나를 찾은 것 같아 죽음에서 구해준 그 나무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미래에 비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고 어떤 괴물의 존재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굶어 죽기 전에 미로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출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는 이 지역이 지도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모험가들이 아직 탐험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는 사냥개보다 더 위험한 적들과 마주칠 수 있으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돌을 집어들고 그곳을 나섰고 걸어가면서 어떤 괴물의 존재도 감지하지 못해 미로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도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무기를 든 괴물에게 공격당해 귀와 손가락 몇 개를 잃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이 사냥개보다 더 강한 S급 괴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괴물이 계속해서 공격하자 곧 산산조각이 났으며 아이는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짐승이 그를 끝내기 전에 더 강한 다른 짐승에 의해 짓눌려졌고 아이는 한 방에 그를 눈멀게 한 거대한 곰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자 곰이 그를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비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곰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의 동료의 요청으로 인간을 구해야 했던 것에 대한 원망을 표현했다. 아이는 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한쪽 눈이 색이 변해 있었고 다시 세계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 부상에서 회복된 그는 이번에는 그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금발 소녀를 발견했다. 아인이 소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나타난 인물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를 위해 이 차를 만들었으며 감사히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인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자 수상한 여자가 차를 가져가 강제로 마시게 했다. 아이는 그 차가 마음에 들어 소녀를 기쁘게 했다. 그녀를 계속 바라보자 그녀의 어머니는 만약 그가 딸에 대해 변태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 같은 하찮은 존재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딸이 고집을 부렸고 그녀의 이름은 유리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요청이 없었다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감사 인사를 하자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그녀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를 차고 딸을 비공식적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했다. 아이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정말 유리의 어머니인지 궁금해야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유리의 어머니로 생각해도 좋다고 말하며 자신을 우르술라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세계나무의 수호자이며 9그루의 나무가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했다. 아이는 그들이 이 나무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처음에 그는 유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르술라는 유리가 세계나무 그 자체이며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후로 나무의 의지를 대표하여 그것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아이는 이것이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리는 그의 끊임없는 응시로 얼굴이 붉어지고 우르술라는 그를 때리며 그런 변태적인 방식으로 시력을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이는 곰의 공격으로 눈을 잃고 구조되기 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르술라는 그녀가 세계수의 이슬 방울로 그를 치료했다고 말했고 그 이슬의 일부를 사용해 잃어버린 눈을 대신할 의수눈을 만들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녀는 유리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왜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지 물었고 유리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우르술라는 거의 누구도 이 심연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유리는 이곳에 빠진 누구든 구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감사받았고 그들은 세계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잎과 가지를 잘라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니는 두 번째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녀를 구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부끄러워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우르술라는 그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를 내쫓았고 유리는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잠시 함께 있어 달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유리는 우르술라에게 도움을 간절히 부탁했지만 우르술라는 그녀가 그녀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를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유리는 슬퍼했고 우르술라는 그녀를 위로하러 달려갔으며 그녀가 사소한 인간에게도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유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르술라는 아인이 자립하여 미궁을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는 혼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에게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아인과 우르술라는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아이는 그녀가 자신을 진짜 전투에 던질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그가 미로에서 나올 때쯤에는 나이가 많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녀는 그들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지만 아이는 오직 어둠만 볼 수 있었다. 우르술라는 분노하며 그에게 이제 세계수로 만들어진 눈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르술라는 그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곰에게 눈이 부서졌던 때를 기억하며 어둠 속에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준 것은 유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눈을 뜨자 주변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놀랐고 우르술라는 그의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공격했던 괴물을 깨우고 그가 자신의 유일한 기술을 사용해 모든 움직임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인에게 이 기술은 몬스터와 재료의 분류 정보를 얻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마법의 눈으로 몬스터를 평가할 때 그 움직임과 기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다시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르술라는 그들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했고 월드트리 드롭을 사용해 귀를 되찾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훈련 중에 얼마나 다쳐도 다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자신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고생할 것임을 깨달았어요. 우르술라가 보호막을 걷자 그는 몬스터를 재평가했고 몬스터의 움직임과 목표 공격 방식을 파악하여 다음 공격을 피하는데 그 정보를 활용했어요.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한 후 아인의 자신감이 치솟았어요. 우르술라의 시선에 정신이 팔리자 몬스터가 다시 공격해와 그를 찢어놓았어요. 그는 너무 자신만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의 고유 기술을 숙달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아이는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지만 방심할 때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우르술라는 월드트리 드롭으로 치유하며 이제는 합격점을 받았으니 새 훈련으로 넘어갈 때라고 말했어요. 우르슐라는 그에게 이제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싸우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자 우르슐라는 그의 신체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눈을 사용해 무언가를 익히라고 한다. 그녀는 유리가 주고 싶어 했던 세계수로 만든 나무 검을 주고 검이 부러지면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한다. 아이는 검을 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린 후 괴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괴물이 자신을 피하는 것에 놀랐다. 우르슐라는 그의 공격이 느리면 괴물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하며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는 괴물을 공격할 위치에 검을 두는 것을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맞추지 못했다. 우르슐라는 그를 꾸짖으며 그의 눈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움직임뿐인지 물었고 아이는 괴물의 궤적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그의 초능력 평가 능력을 사용했고 괴물이 느려지자 쉽게 맞출 수 있어서 놀랐다. 그가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렸을 때 괴물이 전속력으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깨닫고 S급 괴물을 물리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우르술라는 그에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괴물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했다. 그들 앞에 수백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그들을 쉽게 물리쳤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또 다른 기술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괴물의 능력을 평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했다. 그녀는 인간이 연습을 통해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마법의 눈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이 괴물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괴물의 능력이 그에게서 빼앗긴 후 그의 몸이 그것을 흡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가 그의 머리에 직접 주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괴물의 이동 속도를 얻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약한 몸은 얻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우르술라는 그의 발을 치료해주고 그의 몸이 속도에 적응할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말했다. 아이는 계속 달리고 넘어지며 다시 달리려고 노력했다. 그의 근육이 강해지고 몸이 유연해질 때까지. 우르술라는 그에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아직 거대한 곰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능력을 평가하게 했다. 그가 평가했을 때 우르술라는 경고 없이 불덩거리로 그를 태웠고 자신의 능력이 생각만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주문을 외우지 않고도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인이 그녀의 능력을 다시 평가했을 때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오리 후에는 주문 없이 마법과 불덩어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낮은 마법 에너지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르술라와 유리는 항상 그를 도와주었다. 반달이 지나고 아이는 중급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한 번에 천 개의 불덩어리를 쏘고 마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르술라가 그가 충분히 강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곰에게 복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곰을 보며 긴장했지만 우르술라는 그가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말하며 여전히 약하지만 최근 배운 것을 적용하면 곰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곰에게 복수하러 갔다. 곰 앞에 섰을 때 그는 불덩이를 쏘기 시작했고 이후 초고속으로 뒤를 살금살금 다가가 바람 마법으로 곰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곰이 그에게 덤벼들자 그는 곰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곰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덩이를 쏘기로 결정했다. 그를 물리친 후 아이는 곰의 레벨이 예상보다 약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곧 자신이 곰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곰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이는 곰을 물리친 후 곰의 힘을 얻었다. 그리고 우르술라는 지금이 바로 미로의 출구로 가서 자신을 막으려는 몬스터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것이 그녀와 함께하는 마지막 훈련임을 깨닫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떠나기 전에 우르술라는 유리의 요청으로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멋진 돌을 주며 그것이 나무 정령의 핵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그것이 유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이미 그녀에게서 일부 힘을 받아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돌이 빌려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죽음에 처했을 때 돌이 돌아오도록 주문을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마법의 눈에 심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눈이 얼마나 강력해질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씨앗을 그의 눈에 심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유리는 그녀가 그에게 유용할 것이며 그를 도와 살아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르술라가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녀는 힘차게 차서 그녀의 딸을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했다. 유리가 태어나서 누구도 몰랐고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눈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작별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의 출발 전에 그는 원하는 만큼 귀중한 재료와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주문을 그의 손에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히 만든 유일한 검을 건네주었고 그것을 그의 눈에 심어 그의 소유물이 되기 전에 넣었다. 아이는 오른쪽 눈의 돌에 힘을 느꼈고 우르술라는 이 힘이 그녀가 언제든 그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감시 아래에서 유리를 유혹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유리와 함께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었다. 미로를 빠져나온 후 그녀는 가족과 자매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는 그녀가 가족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우르술라는 원래 하나였던 거대한 나무였던 9세개의 나무들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무들은 나뉘어져서 여러 지역의 동굴에 숨겨져 있었다. 아이는 보답으로 유리의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나무들을 찾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우르술라는 아인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했다. 그들이 미로를 벗어나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이는 길목에 이르렀고 우르술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놀라워하며 왼쪽 길을 택하라고 말했고 이미 땅에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 빠져나갈 길을 계획했다고 했다. 아이는 검을 소환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뱀을 극복했으며 쉽게 그것을 찢어버렸다. 그는 우르술라가 뱀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능력을 얻도록 도왔다. 아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머리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에 놀랐고 유리가 나타나서 그가 고통을 느끼기 전에 치유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더 이상 이 두통을 겪지 않게 되어 안도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녀를 만나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더니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는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 거대한 문 앞에 서게 되었다. 우르술라는 그 문을 열어야만 미로 보스를 물리치고 미로의 해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보스가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는 이렇게 큰 도전에 맞서는 것이 걱정되었고 만약 자신이 지면 우르술라와 유리의 노력이 헛되이 될까 두려웠다. 유리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를 격려하자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쓰레기 수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미로의 핵으로 갔고 갑자기 보스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의 위험성을 깨닫고 아이는 유리에게 자신의 눈안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한 후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에게 돌진해 공격했다. 우르술라는 끊임없이 괴물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를 도왔다. 보스가 그에게 주먹을 날렸을 때 그것은 유성처럼 느껴졌지만 유리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독사 능력을 사용하여 보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보스는 곧 천둥 같은 공격으로 방역했다. 아이는 공격을 피하고 그를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르술라는 그가 자신의 마법 주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가 너무 약하면 유리가 그를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는 불과 바람 마법의 조합인 궁극의 주문을 사용한다. 아이는 보스에게 압도적인 피해를 주어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첫 번째 시도만에 미로 보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느끼며 유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평가를 사용하여 보스의 스탯을 확인했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코어의 힘을 사용하라고 했고 아이는 코어를 평가하고 그 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르술라가 갑자기 나타난 아인의 눈이 본질적으로 세계수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간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로 코어가 영혼 코어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눈을 더 강력하게 만들 생각을 한다. 아이는 그녀에게 코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눈을 더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그것을 이식한 후 그는 동굴 보스를 처치하고 코어를 얻음으로써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핵실을 나선 후 그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르슐라는 그가 핵을 잃은 후 미로가 세계수로 가는 길을 봉쇄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더 이상 어떤 모험가도 세계수에 도달할 수 없고 유리가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셋은 출구를 향해 갔고 아이는 마침내 미로에서 사라져 나왔다. 한편 겁쟁이 모시 엄가조이드는 동료들에게 미로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아인이 자신과 조린이 살아남기 위해 희생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척하여 모두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그의 죽음 이후 아인을 모두의 눈의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그가 모든 앞에서 이러한 연기를 계속하는 동안 아인이 돌아와서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예상대로 죽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꼈다. 그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냐고 묻자 아이는 괴물들을 물리친 후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이드는 처음에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그의 목숨을 구한 동료의 귀환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때 아이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조린이 그를 미끼로 사용하여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모두에게 말했다. 조이드는 그가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모두가 그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걷어차고 음식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인 애인이 개입하여 그들이 그를 때리는 것을 막았고 그가 아직 살아있으니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이드에게 자신의 밴드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빚이 있음을 기억했고 그의 버림으로 인해 유리와 울수라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그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두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워하는 가운데 조용히 발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수도 근처의 미로의 우두머리를 물리치고 그의 마법의 눈을 3단계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미로에 세계수가 없다는 것에 놀랐고 우르술라는 그 9그루의 나무를 찾는 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리에게 그녀의 가족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는 마차를 발견했고 그는 개입하여 한 번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능력을 빼앗은 후 마차 안의 사람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는 분홍색 머리를 가진 예쁜 소녀를 발견했고 그녀가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자신의 연궁이라고 부르자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 그녀의 형인지 물었고 그 남자는 자신은 형이 아니며 자신의 이름은 사업회사의 대표인 제스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소녀가 왕국의 3번째 공주이며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왕궁에 초대받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그를 안고 싶어 했을 때 유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아이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했을 때 충격을 받았고 클라우디아는 그녀와 경쟁하여 그의 2번째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인이 차를 마시는 동안 그는 옆에 앉아있는 제스퍼에게 결혼하자고 요청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충격을 받은 제스퍼는 자신이 제노라는 유명한 회사의 대표라고 설명한 후 세계의 보석이 보관된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 자신의 임무가 그 보석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제스퍼가 세계수의 영혼이 담긴 그의 마법의 눈의 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계수가 오래 전 지구 위에 서서 세상을 파괴하려는 마왕을 봉인했다는 전설을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힘을 소진하고 시들어버려 자신의 영혼의 핵만 남겼다. 그때 아이는 그것이 마왕의 봉인이 지구에서 세계수를 잃게 하고 분해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제스퍼가 그들을 만날 때까지 오랫동안 핵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에게 영원히 가까이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이는 그로부터 직접적인 결혼 제안을 받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르술라가 그를 끌어당기며 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핵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9나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제스퍼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한다. 그는 일단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궁전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인에게 9나무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들이 매우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찾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인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나머지 나무를 찾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 다음날 아인과 그의 동료들은 제스퍼가 말한 비밀 미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유리의 가족 구성원을 찾기를 희망한다. 아인이 미로에 들어가자 그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우르술라가 벽이 텔레포트 마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며 만지면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가 벽을 만졌을 때 벽이 사라지고 미로가 사실상 큰 숲임을 알고 놀란다. 우르술라는 이 장소가 미로를 숲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유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한다. 반면 피나는 마법 크리스털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여동생이 인간과 연합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미로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아이네가 그녀에게 텔레포트 해달라고 요청하자 거절하며 그들이 직접 걸어오도록 강요했다. 그 후 그녀는 이미 함정을 설치했으며 미로에는 몬스터들이 가득하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리는 이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아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피나는 그가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깨닫고 그녀의 미로는 모든 비밀 미로 중 가장 어렵다고 경고하며 빨리 포기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 나아가기로 한다. 그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피나는 그가 숨겨진 구멍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알아차리고 우르술라가 구멍의 존재를 알려준 후 피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미로의 모든 함정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설치한 피나는 화가 났으며 유리가 그녀의 여동생이 다른 사람들이 즐기도록 재미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익숙하다고 말하자 놀랐다. 그는 이 함정들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나는 그녀의 미로가 진짜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를 지상으로 이끌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하며 강력한 괴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이네는 이상한 괴물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르술라는 그것이 루아니의 S급 하위인간 괴물이라고 말한다. 괴물이 최면 백신으로 공격하자 피나는 바로 기절할 것 같았지만 자신이 독 저항력을 가지고 있음을 놀라워하며 유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후 검을 소환해 괴물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평가 스킬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괴물에게 공격당했고 그는 앉아서 주변을 둘러본다. 우르술라는 이 생물이 은신 스킬을 사용한다고 말했고 피나는 그가 다치지 않은 것에 놀라워한다. 그는 그녀에게 함정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고 일반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나는 그가 무적이라는 사실에 답답해했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괴물의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르술라의 능력 덕분에 아이는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그가 개미 괴물에게 공격당했고 그들의 은폐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나는 그가 S급 괴물을 손쉽게 물리치는 것에 격분했고 그를 잡기 전에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두 괴물에게 동시에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영혼의 검으로 단 한 방에 그들을 처치했고 피나는 자신이 무적의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의 앞에서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조이드는 길드로 가는 길에 있었고 도착했을 때 동료를 배신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그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미끼로 사용해 도망쳤다고 했다. 조리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그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모험가 그룹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가 그녀에게 아인에게 마비 주문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이드는 결국 길드에서 쫓겨났고는 누군가 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드는 아인의 귀환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혼자서 고급 임무를 수행하고 성공하여 모두가 자신을 모험가로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C급 괴물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믿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연히 벽에 닿았을 때 그는 정글 같은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자신이 비밀 미래에 들어왔고 그곳이 초자연적인 괴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로 안에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깊은 구멍에 빠지게 되었고 즉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놀랍게도 다시 정상적인 미로에 돌아왔고 피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로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으며 언제든지 비밀 미로를 탐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이드는 그 기회를 이용해 미로를 다시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조이드는 피나의 모든 함정에 의해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고 결국 전설적인 악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악어의 압도적인 공격에 눌려버린 것이다. 피나는 그가 미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항복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조이드는 악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일어설 수 없었고 먹힐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악어가
그를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아인이 나타나서 조이들을 구해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 수거인인 그가 그런 괴물을 한 방에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인이 괴물을 평가를 마친 후 유리에게 조이들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부상에서 회복되면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바쁘다고 말하며 그를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핀에게 그를 빨리 미로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아이는 미로의 리더방에 도착했고 들어가 보니 그것도 숲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땅이 적이라고 생각하며 날아가야 했다. 곧 그는 등껍질에 땅 일부를 짊어진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이 크기의 괴물과 마주친 것에 대해 투덜거리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어 마법으로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덩이로 긁힌 흔적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그러자 괴물이 큰 물구슬을 쏘며 방역했다. 아이는 공격을 맞고 튕겨냈지만 괴물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다. 왜 자신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깨달은 그는 땅으로 내려가서 마법을 사용해 괴물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작고 쓸모없는 거북이였다. 아이는 그 괴물이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영적 환상일 뿐이라는 추측을 확신했고 거북이를 집어들여 평가했다. 아이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북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핀에게 자신의 속임수를 밝혀냈으니 자신을 승자로 여기고 만족하라고 설득하려 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약한 생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피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피나는 자신을 승자로 여기며 집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유리는 오랜만에 여동생을 보는 것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피나는 아이엔을 마주친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피나는 그에게 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녀는 지루하게 지혜만 있는 것에 지친 나머지 아이엔과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핵을 그에게 주는 대신 함께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였다. 놀랍게도 거북이는 어깨에서 내려와 소녀로 변신하며 자신을 쿠로아임 플라누스 수호자 그리고 사신 4마리 괴물 중 하나인 흑거북이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놀랍게도 우르술라는 그녀와 대화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피나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의 요청에 동의했고 대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 후 그녀는 우르술라처럼 자신의 의식을 그녀에게 묻기 위해 철학자의 돌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피나의 핵심을 돌에 넣은 후 우르술라는 미궁의 핵심을 건네줬다. 그는 동료들이 늘어나면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가 행복해 보이고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나무의 나머지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조드는 자신이 쓰레기 수거꾼에게 구조받은 것에 대해 자책하며 그 수거꾼은 한때 그의 부하였지만 지금은 그를 능가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이는 수도의 모험가 길드에서 제스퍼를 만나러 갔고 모두의 끊임없는 시선에 긴장했다. 감독관이 도와주러 왔을 때 아이는 자신이 미궁에서 모은 아이템들을 팔고 싶다고 말했고 제스퍼는 아인이 길드에 팔 모든 것을 사겠다고 했다. 감독관이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자 그녀는 그가 거주자이며 많은 몬스터를 물리치고 그들의 아이템을 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 제스퍼를 속이려고 한다고 의심했지만 곧 그가 저장실에서 꺼낸 것을 보여주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모두는 그가 미궁 보스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으며 일부는 그가 원래 주인에게서 이 아이템들을 훔쳤다고 비난했고 아이는 답답함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길드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임을 떠올렸다. 그는 관심을 끌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길드장 매건이 나타나 모두를 꾸짖으며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의 아름다움을 감탄했고 처음 봤을 때 그가 마법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를 놀라게 했다. 그 후 감독관은 그녀가 그의 소지품을 검사한 후 그것들이 진짜인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제스퍼는 자신이 모은 모든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는 아인의 힘을 믿는다며 모두에게 말했고 그로 인해 접수원이 그에게 사과하게 만들었다. 메가는 지금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나중에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하며 인생은 태어난 운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했다. 이 말은 아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는 더 이상 길드에 온 것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메간은 자신이 강한 모험가를 좋아한다며 그에게 자신의 길드에 가입하라고 제안했고 떠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 후 감독관은 아인에게 기다리는 방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녀는 그의 돈을 준비하는 동안 제스퍼는 그에게 비밀미루에서 수집한 다른 물품들을 그녀에게 주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결국 도망쳤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자신의 궁전 욕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감탄하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욕실에서 유리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녀는 그가 도망가려는 듯한 반응에 의아해했다. 그리고 피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 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그들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피나는 그들이 인간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말했다. 그때 우르슐라가 그의 뒤에 나타나서 그가 자신의 딸을 변태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만지기라도 하면 전력을 다해 그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유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고 아이는 변태가 아니라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르슐라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죄로 만들기 위해 가장 큰 불덩이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여 화장실에서 뛰쳐나가 숨을 고르러 갔다. 그는 쿠로아임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영혼들의 생명력에 기뻐하며 피나를 돌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수호자들이 영혼의 핵을 만든다고 답하며 소녀들이 그 안에 화신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다른 수호자들과 함께 6 영혼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로아임은 영혼이 7개뿐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이는 첫 번째 나무가 시들어 버렸다고 알고 놀랐지만 그녀는 그 핵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영혼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언니인 첫 번째 영혼이 에키드나라고 불리며 그녀의 수호자와 함께 세계 어딘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세 개의 나무가 있는 미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쿠로아임은 아인에게 멈추고 싶은지 물어보지만 그는 거절하며 유리에게 많은 빚이 있어서 그녀의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쿠로아임은 그가 다음날 아이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제스퍼와 함께 그를 방문한 메간의 존재에 놀란다. 메간은 그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특별히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메간은 그것이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자신의 주인에게 봉인된 후 아무데서나 숨어 있었던 악마왕의 가장 강력한 드래곤 중 하나인 베이모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는 다시 나타나 상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아이는 메간이 그에게 SS 등급의 베이모스를 처치하라고 지시할 의도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제스퍼는 이 임무가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아이는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임무를 수락하기로 결정한다. 메간은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적으로 임무를 맡긴다. 며칠 후 아이는 사막을 방황하며 베이모스를 찾고 더위와 갈증에 시달린다. 우르슬라는 그 드래곤이 이 근처에 있으며 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는 마법을 흡수하고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공기를 조종하는 능력도 있다. 아이는 그의 신체 능력을 사용하여 그와 맞서기로 결심하고 우르슬라는 그를 수면으로 유인하라고 말한다. 드래곤은 낮 동안 항상 모래 아래에 숨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땅을 공격한다. 커다란 구멍을 만든 후 드래곤 베이모스가 그곳에서 나타나며 누군가 그의 잠을 방해하고 있어 분노한다. 아이는 그의 크기를 보자마자 그의 힘을 깨닫고 베이모스는 그에게 악마왕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 이후로 패배를 맛본 적이 없으며 그 이후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인이 그를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왔다고 말하자 베이모스는 그와 같은 약자가 자신의 힘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비웃으며 악마왕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비할 데 없는 힘을 주었다고 말한다.
아인이 악마왕을 조롱하자 베이모스는 분노하여 그를 공격하고 아인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속도로 그에게 돌진하여 그의 손을 절단하는 데 성공한다. 인간이 그의 단단한 피부를 뚫고 손을 자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베이모스는 모래 속으로 돌아가 아인을 놀라게 하려고 하며 상어처럼 그 아래에서 수영하며 그의 속임수로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결국 아이인 내부에 삼켜버렸고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인간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아이는 그의 힘을 이용해 그를 산산조각 냈으며 그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가 뉴잉글랜드의 눈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그의 앞에서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처음으로 패배의 맛을 본 순간임을 느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인간인 아이에게 졌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아이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마법을 몸속에 풀었다고 말했다. 비에모스는 아이가 이미 자신도 모르게 환상 마법을 사용했으며 그의 패배로 이어진 것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깔보임 때문이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이 만난 순간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고 몸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가 인간을 위해 이룬 업적을 감탄했다. 그의 죽음 이후 아이는 자신이 악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마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유리와 우르술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국 그와 같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르술라는 그가 인간을 공격한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했고 동료들이 그의 힘을 칭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전에 용사가 아니면 누구도 용을 이긴 적이 없었는데 그 용사는 마왕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주님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아이는 왕궁에 갔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클라우디아가 함께 들어와 아인에게 아버지가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직접 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더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왕이 친근하고 겸손한 성격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장래 사위인 아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했고 비에모스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그냥 자신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왕은 그에게 용을 무찔렀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업적이 아니며 이미 딸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그가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이 모든 힘을 준 유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왕은 그가 권력의 영향 아래서 자신을 잃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왕실 문장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로 주며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준다. 아이는 그 시계를 통해 이전에 닿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리의 가족을 찾기로 결심한다. 한편 조이드는 아인과 그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으며 돌아다니다가 화가 났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아인보다 강했으며 뒤에 남아 있어야 했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신비로운 여성이 그 앞에 나타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의 이름이 에키드나라고 하고 원래는 영혼이었다고 말했다. 유리는 아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 걱정되지만 피나는 그녀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인이 단지 피곤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인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음식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한다. 유리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자 피나는 쇼핑을 가기로 결정한다. 유리는 그들이 아인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밖에서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나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에키드나는 조이드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느끼고 그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아이는 자신이 조이드에게 학대받으며 보잘것없는 보상을 받던 쓰레기 수거부로서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꿈속에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아이는 자신의 옛 모습의 분노를 느끼며 조이드에게 아첨하는 행동을 멈추고 싶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사냥개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유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시체가 다가와 유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힘을 얻었고 자신 같은 쓰레기는 무엇을 하든 여전히 쓰레기일 것이라고 했다. 아이는 패닉에 빠져 깨어났고 옆에 우르슐라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인이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왕을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너무 지쳐서 오랫동안 잠들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잠자는 동안 울고 있었으며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들을 만난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다른 힘을 가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반면 조이드는 에키드나의 도움으로 아인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법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키드나가 그와 같은 힘을 줄 마법의 눈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조이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에키드나는 자신의 눈을 그에게 주었고 그것을 그의 이마 중앙에 심자 그는 괴물로 변했고 그녀는 그를 노예처럼 조종하는 것을 즐겼다. 조이드는 자신의 몸 안에서 강력함을 느끼고 평범한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그가 지붕 사이를 뛰어다닐 때 그는 조린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이 그를 막으려 했을 때 그는 그녀 앞에서 그의 머리를 먹어버렸고 그녀는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즉시 알아차렸고 그가 그녀를 내버려 두도록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신디케이트에 가서 아인에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이드가 그녀가 그의 동정을 얻기 위해 변명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즉시 그녀의 머리를 먹어버렸다. 한편 유루와 피나는 시장으로 가고 있었고 유리는 잠에서 악몽을 꿀 때의 이안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갑자기 결심했다. 갑자기 그들 근처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유리는 부상자를 도우러 달려갔고 아키드나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두를 공격하며 조이드의 쇼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영혼들을 목표로 삼아 제거해야만 아인에게서 힘을 빼앗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드가 그녀 뒤에 나타나 망설임 없이 공격하자 유리는 놀랐고 피나가 개입해 그녀를 보호막 안에 가두어 도망칠 수 있게 했다. 아키드나는 그녀가 준 힘으로 보호막을 파괴할 때라고 말했다. 조이드는 자신의 반영 영역을 사용해 보호막을 부수고 자매들을 따라잡았다. 피나가 또 다른 보호막을 세우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유리가 그 사이에 서서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 몸을 꽉 쥐기 시작하며 아인 같은 쓰레기에게 힘을 준 그녀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그가 그녀를 끝내기 전에 아인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 그를 덮쳤다. 그를 평가했을 때 그는 인공 키메라이며 반영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이드가 그를 공격했고 아인은 방패로 그의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조이드가 방패를 뚫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조이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자신이 조이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에게 영혼의 힘을 얻었고 자신처럼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천둥 같은 주먹을 날리며 계속 공격했고 아이는 피하거나 멀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우르슬라는 그의 싸우려는 태도에 감탄하며 그를 없애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드는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왜 아인이 자신이 얻은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배신당한 연인에게 복수하려던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조이드는 그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라는 욕망에서 닮았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그를 복수하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항상 그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아인도 악몽을 기억했고 그의 예차하는 모두가 그를 쓰레기 수거부라고 부른다고 말했으며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했다. 유리가 개입하여 그의 머릿속 목소리를 멈추게 하고 조이드에게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곧 우르술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도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리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용기와 친절이 내 안에 있었다고 했다. 유리는 그를 만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하며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덕분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아이는 그들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고 조이드는 계속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며 결국 그는 자신이 여전히 쓰레기라고 목소리를 강화하려 했다. 그는 힘이 없을 때 이 세상을 끔찍하게만 보았다고 말했고 이전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리와 다른 이들은 그를 믿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신뢰받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조이드를 이기려고 했다. 조이드는 자신이 가진 마법 에너지에 엄청난 양의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모두를 지킬 만큼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우르술라는 그가 자신들의 수호자임을 깨달았으며 이제 영혼의 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이드가 달려들자 그는 그녀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조이드는 그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아인에게서 성공적으로 방어막으로 막혔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르술라는 지금의 아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으며 그가 만난 영혼력의 겨우 10%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이드는 에키드나에게 더 많은 힘을 달라고 애원했고 그녀가 그에게 힘을 주자 그는 미쳐서 다시 아인에게 달려가 그를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아인이 그의 검 한 번 휘두르자 에키드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를 이겼다. 그 후 아인은 조이드에게 다가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었고 이는 조이드를 화나게 만들었으며 왜 항상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물었다. 아인은 자신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유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조이드에게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작은 그가 앞에 내민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라고 했다. 조이드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울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위해 그에게 기대었다. 그는 결국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아이는 누군가가 그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의 힘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에키드나는 전장에 가서 남은 마법의 눈을 가져갔으며 아인의 전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느끼며 승리를 만끽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조이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괴물로의 변신 기억을 봉인해야 했고 악마왕을 그의 봉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이는 유리가 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영혼과 그들의 수호자 사이의 특별한 의식이라고 말했을 때 놀랐다. 그리고 우르술라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가 자신이 그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와 영혼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말했다. 아이는 이 키스가 왕에 대한 기사들의 충성 서약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우르술라는 그가 사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키스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경고했다. 그가 유리와 단둘이 있었을 때 그녀가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는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손에 키스를 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에 키스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레벨이 상승하자 놀라며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키드나가 본부에 도착하자 바론 팔코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악마왕이 아인을 제거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게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혼자서 뱀 호수를 물리칠 만큼 강하다고 말했고 그녀와 왕이 그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팔코는 자신감이 생겨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특별한 차원을 통해 인간 세계로 이동한 후 초고속으로 아인 집으로 직행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발코니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그를 파괴하러 온 마왕 귀족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두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말하라고 했다. 그의 오만함에 분노한 그는 공격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아인에게 강력한 뺨맞음을 맞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다 그가 바로 그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마법의 눈 덕분에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다. 아이는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어 그를 즉사시켰다.
그가 자신의 힘을 평가했을 때 그는 어떤 영혼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를 없애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이는 왕궁으로 가는 길에 클라우디아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의 금서 도서관에서 뭔가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왕과 사서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왕실 문장을 꺼내고 사서의 승인을 받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가 도서관으로 계속 나아가자 유리가 뒤에서 그를 멈추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르슐라가 나타나서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도록 강한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장벽이 너무 강해서 그녀가 순간이동할 수 없고 혼자서 계속 가야 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가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느꼈다. 그때 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며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앨리스라고 말했어요. 그가 왜 넘어졌는지 묻자 그녀는 책을 읽느라 정신이 팔려서 자신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해 책을 제자리에 놓으며 자신이 사서라고 했어요. 그는 도서관에 들어가게 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녀가 왜 왔는지 묻자 그는 비밀 미로를 연구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특정 책을 건네며 그 안에 비밀 미로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가 책을 읽기 시작하자 앨리스는 유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그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녀는 그의 왼쪽 눈에 자신의 영혼의 핵이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그녀 역시 세계나무의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인이 도서관을 떠나 책의 대부분 페이지를 읽은 후 그는 비밀 미로가 있어야 하는 특정 장소를 찾았어요. 그가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했을 때 그는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리에게 언니를 만나게 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앨리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보호자 아카아인이 나타나서 왜 그에게 비밀 미로의 책을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앨리스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생각이 전투 능력이 부족해 조금 두렵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에키드나의 죽음을 초래한 인간들이 싫다고 말했다. 그 후 아이는 도서관으로 돌아갔고 아카아인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앨리스의 보호자라고 말했고 그가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자고 제안했다. 아카아인은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왕궁과 완전히 분리된 비밀 통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은 왕국과 그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도서관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영혼이 들어오는 것은 설정된 시스템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자매들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의 비밀 미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는 그가 자연스럽게 앨리스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카아이는 그녀가 도서관 밖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며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도 두려웠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첫 발을 내디디려 할 때 지지해주고 괴물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그녀에게 밖으로 함께 나가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직접 제안했을 때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가 떠나기 전에 금지된 미로를 찾아서 내일 그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후 아카아이는 그녀에게 도서관을 떠날 필요가 없으며 그가 그들의 미로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으로 그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앨리스는 그를 보고 사랑에 빠진 모든 증상을 느끼며 멍하니 있다. 아카아이는 그녀에게 아이인이인을 믿어둬도 된다고 말하며 일이 잘못되면 도서관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한다. 아이인이 돌아오자 아카아이는 그녀를 그에게 밀어주며 앨리스를 용기를 내게 한다. 앨리스는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도서관을 나와 옥상으로 데려간다. 아카아이는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핵을 넘기고
자신이 텔레포트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클론을 만들까 생각한다. 나가는 길에 아이는 도서관을 나서자마자 힘이 빠지고 능력을 잃기 시작하는 앨리스를 보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그녀의 비밀 미로 속 몬스터들과 계속 싸우며 보스방에 도달할 때까지 싸웠다. 그는 검에 능한 적을 이기기 어려워 검을 미끼로 사용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포기해야 했다.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미로보스를 물리치고 아리와 아카인과 함께 지붕에 도달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아리와 그녀의 자매의 자매들을 제외시켰다. 유리는 아인에게 안기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이는 아리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항상 그에게 붙어 있고 싶게 만들었다. 그래서 페나가 기회를 잡아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고 결국 세 자매에게 포위당하게 된다. 다음날 아이는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중 메간과 제스퍼가 합류하며 깜짝 놀랐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을 받았으며 그나라 렌이 탈코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했다. 메간은 그들에게 수세기 전 영웅들이 벽을 세우면서 악마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렌은 리시크 지역 주변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혼란을 야기하는 악마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르술라는 그가 왜 낯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지 묻자 그는 그날 그녀와 유리가 자신을 도왔을 때 자신이 낯선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악마의 폭정으로 인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이어서 그녀와 유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으며 어디에 있든 약자를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들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그는 리시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반면 리시크의 사람들은 마을의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대한 다머리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괴물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의 딸 미아를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이 괴물이 그녀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아가 괴물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녀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둘 다 잡아먹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괴물은 남자를 먹는 것을 거부하고 여성의 맛을 선호했다. 남자가 딸을 희생하기를 거부하자 괴물은 화가 나서 계약을 어긴 모든 사람을 멸종시키기로 결심했다. 그 후 괴물은 입에서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모든 사람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고통스러운 느린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미아를 잡아먹으려 잘 때 아인 이곳에 나타나 보호막을 사용하여 괴물을 막았다. 우르술라는 그 괴물이 독과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SS급 하이드라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리와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벌기로 결심했고 자신은 드라고를 처리하기로 했어요. 유리가 모두의 독 효과를 제거할 수 있었을 때 하이드라가 쏘였고 아이니는 도망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소평가했고 하이드에 맞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한 번에 하이드라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어요. 그는 고대용을 정복한 자로 왕실 수도에서 유명했거든요. 아이니는 우르술라의 직접적인 칭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이드라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자신 안에 흡수한 후 모두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를 영웅으로 여겼어요. 그는 마을의 다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모두 조용해졌고 미아의 아버지는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낯선 사람과 얽히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미아는 그에게 돌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다. 그녀가 그를 신이라고 부르자 그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모두를 보호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마을 우두머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우두머리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호화로운 장소였지만 비어 있었다. 궁전에 들어서자 네간이라는 젊은이가 그를 맞이하고 손님 방으로 안내하며 과자와 차를 제공했다. 아이는 사탕을 먹고 짠맛이 나자 충격을 받았지만 니간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그 맛의 끔찍함을 견딜 수 없었고 아인에게 소금과 설탕을 섞었다고 사과했다. 그때 아이는 최근 그들의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악마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니가는
자신의 마을 주변에서 악마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마을이 많은 괴물의 서식지로 알려진 심연의 숲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여겼다. 아이는 사람들이 괴물과 악마를 혼동하고 있다고 추측했고, 니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을에 문제는 없다고 길드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에게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말했고, 이곳에 오기 전에 하이드라를 물리치겠다고 언급했을 때 니가는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다. 마을이 다시 괴물들에게 공격당할 것이라고, 당시 하이드라가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고. 아이는 용이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어린 소녀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니가는 수백 명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여기서 영원히 모두를 지키겠다고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모두가 자신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가 떠난 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영역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하이드라를 제거한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해하며 궁전에서 떠났다. 유리가 그 앞에 나타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 말했다. 반면 니가는 하이드라를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동료인 셰에도우는 용의 대체품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인에게 있는데 일반 인간은 에스급 몬스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인은 오히려 악마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니간을 속여 그를 제거하게 만들어 리시크를 보호하려 했다. 그가 떠난 후 셰도는 곧 네간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후 아이는 마을 경계에 도착해 벽이 처참한 상태임을 발견했고 감시탑에서 아무도 경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역 소녀를 만났고 정보를 얻으려도 했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아이는 여기 사람들 모두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니간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다. 그러자 누군가 많은 모험가와 군인들이 이곳을 지나갔으며 결국 무력하게 되어 마을을 등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 들판을 가리키며 하이드라가 떠난 사이 괴물들이 그곳을 망가뜨려 농사짓기 힘들게 만들었고 모두가 굶어 죽을지 아니면 괴물에게 잡아먹힐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는 마법을 사용해 마을을 재건했고 농작물과 방어벽을 수리하는 데 성공했다. 농부들의 놀라움 속에 서였다. 그는 그에게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마을을 도와줄 것이라고 부탁했다. 농부는 웃으며 말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처음은 네간의 아버지에게서였고 그때는 괴물 무리와 싸우고 있었다. 아들이 권력을 잡은 후 하이드라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재앙으로 치달았고 니가는 그와 혼자서 희생의 맹약을 맺어 방어력을 줄이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농부는 믿음이나 희망의 감각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했고 아이는 결심하며 그에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갑자기 마법의 눈을 통해 마을을 향해 달려오는 괴물 군대를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들이 그의 눈앞에서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지만 벽 꼭대기로 이동했고 그들의 엄청난 숫자를 직접 본 그는 만약 한꺼번에 마을을 습격한다면 벽이 버티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절망에 빠져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아와 아직 살아남기를 원하는 농부를 떠올리며 누구도 괴물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많은 괴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갔지만 그의 공격이 일부만 영향을 미친 것에 놀랐다. 그러자 몇 무리의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쉽게 그들을 짓밟았고 다시 대규모 마법을 사용해 가능한 한 많은 괴물들을 제거하며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숨을 시간을 벌었다. 몇 분 만에 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괴물 군대를 모두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유리는 계속 싸우면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싸우며 모두를 지키겠다고 고집했다. 전투가 끝난 후 아인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야래 의식을 잃었지만 임무를 성공시킨 것에 행복해했다. 그래서 유리가 그의 몸을 치유했고 우르술라는 유리의 치유로는 부족할 정도로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그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잠시 후 아이는 힘을 되찾았고 일어나자마자 미아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뛰어올랐으며 모두가 2번이나 마을을 구한 그에게 감사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글쎄 그들은 화내고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지.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통치자의 명령이라고 합리화하려 할 때 그는 그저 핑계라고 말했고 싸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 증거는 아인이 혼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싸우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이는 그들이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에 안도했고 절망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그는 이후 유리에게 자신도 그녀를 만난 후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구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그녀가 보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싶다고, 그녀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아서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더 이상 니간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간이 그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를 따르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니간은 그들이 아인에게 속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라고 말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을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을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아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에 놀랐다. 오히려 그들은 아인이 마을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악마라는 생각을 환영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상황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농부는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땅을 지키려는 통치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아버지처럼 함께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니가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머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섀도우에게 그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울이 들어있는 펜던트를 꺼냈다. 아인도 그것을 평가하고 싶어 했지만 투명 모드 때문에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그는 같은 일이 조이드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놓아주게 하려고 급히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섀도우는 그의 힘으로 그를 둘러싼 후 빠르게 그를 붙잡았다. 니가는 그와 단둘이 앉았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그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에게 불순종했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들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림자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성품과 모두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존경했고 그의 본보기를 따라 언젠가 훌륭한 스승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도우며 신이 났고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친구들과 놀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일은 노는 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을 아이들은 그의 병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염된다는 소문 때문에 그와 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아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고 몸이 약한 것뿐이라고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고아아이라고 부른 소문을 듣고 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길에서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마을장 아이가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약함의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울면서 그의 모습이 앞에 있는 무릉덩이에 비쳤고 자신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거나 그와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했어요. 니간이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을 때 섀도우는 그가 자신의 상상 친구라고 말하며 비밀로 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간은 드디어 친구를 사귀게 되어 행복했고 그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니간은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걱정하며 다가갔을 때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며 독성 괴물에게 공격당한 것뿐이라고 했다. 니간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섀도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니간에게 아버지를 치료할 특정 약초를 구하라고 제안했다.
니가는 그 약초와 자생지를 찾기 위해 책을 뒤졌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져와서 차에 넣고 아버지에게 제공했다. 아버지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는 그것을 좋아하며 기분이 나아졌다. 그 후 아버지는 니간에게 좋은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병은 예상보다 악화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며 매일 약초 음료를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니가는 마음이 아파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 울었다. 그는 그림자에게 마을을 다스리는 책임에서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과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림자는 그가 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니가는 그림자가 곁에 있어 고마웠고, 그림자는 그를 점차 통제하게 되어 기뻤다. 그 사이에 그림자는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했고, 이는 니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아이는 그에게 다가가 소통하려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 듯하여 실패했다. 그림자는 니간에게 그가 아버지에게 준 것이 약초가 아니라 독초였고 그것이 약초라고 믿게 하려고 책의 내용을 조작했다고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지치게 했다. 니간은 유일한 친구에게 속았고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다. 그때 그림자는 그가 아인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라고 말하며 그의 아버지를 통제하고 인간과 악마 사이에 무역로를 세우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자 그는 훌륭한 졸개처럼 보이는 유일한 아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덕분에 많은 인간을 악마 세계로 보낼 수 있었고 그와 그의 아버지가 비록 혈연 관계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조롱하며 그의 약한 몸으로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로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니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림자는 그의 몸에 침투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고 아이는 눈앞에 다른 니간을 보고 놀랐다. 셰도우는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마침내 마을 지배자를 제압한 고귀한 유혹의 악마라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셰도우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위장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아인이 네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섀도우는 그의 감정을 조작하여 하나가 된 후 그의 약한 몸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니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인을 비난하며 그를 속여 마을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많은 인간을 악마의 세계로 보낸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가 나타나서 그의 모든 계획을 망쳐놓아 결국 그 스스로 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팔코 같은 마초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의 힘을 사용해 아인을 공격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면 니간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아인은 그를 보호된 장벽 안에 가두는 것을 생각했다. 섀도우는 그가 장벽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비웃었다. 아이는 장벽의 큰 부분을 부수고 나서 그가 반영혼 마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섀도우는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섀도우가 자신의 공격을 취소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마법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 섀도우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괴물 무리를 소환했고 아이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제거했다. 그 후 그는 마을의 주변을 보호장벽으로 둘러싸고 모두에게 숨으라고 말했다. 섀도우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몬스터를 소환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장벽을 무너뜨렸고 몬스터들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는 몬스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냈다. 마을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몬스터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팔린 사이 섀도우는 그 기회를 이용해 몬스터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아인이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해 곤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몬스터를 공격했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니간을 다치게 하지 않고 섀도우를 공격할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수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섀도우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발견한 후 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그릇이 되는 몸의 주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구하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공상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니간을 제거하자고 아인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아인은 한 사람을 희생해 수백 명을 구하는 전략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네간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치려 한다.
그러나 섀도우는 그의 마음이 이미 봉인되어 아무도 그에게 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인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는 동안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 있는 자신이 놀라웠다. 이인은 그림자를 계속 다가가 그의 셔츠를 잡았고 노건과 모두를 돕고 싶다고 말한 후 강력한 머리박기로 그를 쓰러뜨렸다. 한편 내가는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음을 깨닫고 완전히 사라지게 해줄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다 멀리서 이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거나 다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인은 그의 진심과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알아차리고 분명히 생각해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네가는 모두를 지키고 싶었던 이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임을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받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항상 미소 짓게 했는지 떠올리며 자신도 그들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농부가 나타나 하나를 물리쳤으며 모두에게 괴물의 눈을 공격하라고 말했고 누군가가 니간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킨 그를 도와야 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했고 그가 그림자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기로 결정했어요. 반면 니간은 그림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게 하고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일어나서 냉혹한 진실에 맞서고 마을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림자는 그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인에게서 멀어지며 말했어요. 지금 그가 하려는 행동이 둘 다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간이 내부에서 저항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몸은 결국 반으로 갈라지고 니가는 다른 반쪽을 잡으며 이인이 자신을 도우려 했던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을 찔러 모두를 그림자의 악에서 구하기 위해 희생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림자는 그의 결정에 격분했어요. 그러자 니가는 그에게 자신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보인 척했어요. 그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가 배신했고 자신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필요할 때 그를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는 내간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놀랐고 함께 보낸 시간이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에게 자신이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졸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그의 약점이 그를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조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죽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그의 친구인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가는 결국 죽었고 섀도우는 탈출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멀리서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가는 길에 그는 미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그의 새로운 희생양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아인에게서 멀리서 검에 맞고 결국 죽게 되었고 그 후 니간을 향해 돌아서 유리의 능력을 사용해 그를 치유하고 항복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니간의 죽고자 하는 욕망은 유리의 치료보다 더 강했으며 그는 자신 안에서 모든 사람과 고립되어 있다가 이 희미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이 그의 길을 밝히며 아버지의 손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유리와 아인이 그의 부상을 치료한 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니간은 다시 살아난 것에 놀랐고 그들이 자신을 구한 것에 빠르게 화가 나서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이론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니간이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했고 했고 그들이 그를 여기서 죽게 두었다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죽음은 그의 실수를 속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되살리지 못하며 그는 자신이 망친 것을 고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속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가는 죽음이 그에게 용서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좁은 시각이었음을 깨달았고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며 자신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또 한 번 살아갈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한편 유리의 힘은 아이인에서 약해지고 있었고
그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으며 그를 안아주며 만약 더 일찍 섀도와 만났더라면 니간처럼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약함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약자를 착취하고 통제하는 악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영혼들도 그의 곁에 모여 누나를 돌보았다. 한편 셰이도는 어떻게든 악마의 몸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불행히도 핀에게 잡혀 그녀의 장벽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때 아이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의 종족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샤에도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아이인이 그의 목숨을 아낌없이 빼앗을 것임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대신 자유를 얻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아이인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셰도는 자신이 마왕에게 명령받아 그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셰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장벽 안에서 폭발하며 죽었고 우르술라는 누군가 그에게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면 죽게 하는 주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무렵 아이는 악마의 죽음 이후 마을의 상황이 안정되었음을 확인했고 모두가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으며 미아는 그가 떠나는 것에 슬퍼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니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함께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마을이 몬스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모두 동의했어요. 다음날 아이는 네간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자수한 네간의 요청으로 리시크 마을의 리더로 임명된 결정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자리에 그 같은 사람을 앉히는 것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왕은 그가 모험가로서 이룬 큰 업적들을 생각하면 그럴 만하다고 믿었어요. 아이는 거절하지 못했고 모든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제스퍼가 그에게 귀족들의 일을 맡기면서 자신의 새 직책을 이용해 비밀 미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는 귀족이자 마을의 리더가 된 후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리시크의 리더 직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왕은 그가 영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어요. 악마 세계에서는 그림자의 인간에 의한 죽음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고 악마들은 귀족들의 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처음 받은 지위가 정당한지 의심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최고 귀족 악마인 이오아나 공작 부인이 그를 목을 베어 죽이고 자신들이 약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싫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삼아 이동시켰어요. 에키드나는 그녀의 수정구를 통해 아인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이길 수 없다면 곤란에 빠질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오아나는 그녀와 함께했고 그녀가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가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섀도우와 팔코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아나는 그가 흥미롭다고 느꼈고 결투에서 그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에키드나는 그녀에게 세계수의 영혼 중 하나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하나를 찾는 동안 그녀는 아인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앨리스는 아인의 방에 들어가 그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매들에 대해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세계수를 찾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왔고 어떻게든 하나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 신이 났을 때 그들은 대화에 이상하고 낯선 목소리가 합류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섹시한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그들을 찾는 영혼의 능력을 감탄하며 그녀가 그들의 언니 키르시라고 말했다. 아이는 그 영혼이 스스로 그에게 와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키르시는 그에게 악마가 세계수 중 하나를 노리고 있으며 적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두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지만 앨리스는 그것이 우리 언니 메이의 나무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그녀는 자신의 나무가 오이디버스 숲에 있다고 덧붙였고 그 전체 지역이 큰 비밀의 미로임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의 수호자가 침입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메이의 수호자가
오랜 옛날 침입자들에 맞서 그녀를 지키다 죽었다고 말했다. 키르시는 그녀가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무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녀의 여동생인 메이의 수호자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는 지금까지 메이를 지켜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앞에 있는 몸은 단지 복제물일 뿐이며 사실 메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있고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앨리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악마를 물리칠 수 없느냐고 묻고 그녀는 충분히 싸우면 가능하다고 답하지만 그 대가로 메이의 나무와 리시크 지역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하자 아이는 그녀의 강함에 놀란다. 아이는 그녀가 악룡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서큐버스를 물리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한다. 그는 메이와 키르시를 돕기로 결심하고 직접 서큐버스와 맞서기로 한다. 그 후 아이는 숲속의 메이 나무에 도달했고 그 나무가 많은 저주로 충전되어 있음을 감지했는데 그 중에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앨리스의 능력과 결합하여 메이 나무로 직접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속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스트룰라는 그에게 이 숲의 괴물들은 바보가 아니며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그와 직접 싸우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그의 길을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쪽으로 오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호넷이라는 악마 여자가 조종하는 파리, 군대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숲의 괴물 중 하나가 개입하여 아인에게서 뒤에서 공격하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의 파리들에게 그를 처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만 그녀는 아인을 자신의 먹이로 혼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파리들을 그에게 던졌고 그가 가만히 서 있는 사이에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아인이 그녀의 뒤에서 놀라게 하며 그녀를 찔렀고 결코 악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대신 그녀에게서 엄청난 양의 파리가 나와 그녀의 초능력 덕분에 숲 위를 날고 있는 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녀의 능력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위로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 그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넓은 범위로 공격했고 그의 마법 공격이 파리 군대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넷은 이렇게 가다가는 처참한 패배를 당할 것임을 깨닫고 재정비를 위해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가까운 곳에 포탈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오안나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녀에게 도망친 이유를 설명했다. 아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오안나는 단 한 발의 총알로 그녀가 쓸모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간 세계에 도착한 후 그녀는 아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아인은 그녀가 키르시가 말한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오안나는 마법 장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법 감지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통 그의 같은 사람들을 처치하는 것은 자신의 부하들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수의 영혼 중 하나를 납치하러 왔다. 그는 영혼을 목표로 삼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그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놀랐다. 아이는 그녀가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가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을 즐기고 있었고 이후 그녀는 무기를 사용해 마법 탄환에 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번의 강타로 그것들을 막고 튕겨냈다. 이와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평소에는 피하던 공격들을 피하지 못했고 그녀의 능력도 그를 상대로 통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새 그녀는 아인에게 목이 잘려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다가와 그녀에게 자신이 공격할 때마다 소모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숲속의 짐승들보다 더 약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귀족 엘리트인 그녀가 인간에게 이렇게 심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걸 믿기지 않았고 악마의 문을 다시 불러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으며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가 죽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아이는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우르술라는 그에게 키르슈와 메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앨리스의 지시에 따라 계속 나무 쪽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나무고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후 앨리스는 그에게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곧 고치가 열리며 그들 앞에 나타나 함께 들어갔다. 아이는 나무 안에 키르시의 마을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을 환영했다. 그가 메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가 단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발 아래의 나뭇가지를 밟고 그녀를 깨우게 되었다. 메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가 도둑이나 자신을 없애러 온 악당이라고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아인도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렀다. 메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는 곤란하다고 느꼈고 자신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대신 더 무서운 표정을 지어 그녀는 더 많이 울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리가 개입했을 때만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기쁨에 차서 그의 품에 뛰어들었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오는 것을 알았을 때 꽃 화관을 만들었지만 만드는 도중에 잠이 들어서 다 만들지 못했다고 어색하게 이야기했다. 유리는 장미다발을 손에 쥐고 머리에 꽂으며 나중에 함께 꽃왕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메이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어 기뻐했다. 그녀는 아인과의 존재를 느끼고 그가 밖에서 총을 쏘고 있다고 생각해 걱정했다. 하지만 유리는 그가 무서운 적을 쫓아낸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무릎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형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 아인이 그녀와 놀면서 너무 흥분해 뛰는 능력을 사용해 매우 높은 거리를 뛰어올랐다. 그녀의 자매들은 그 무모함 때문에 그녀가 일주일 동안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그렇게 높이 뛰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 목록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매들은 그녀가 짜증을 내지 않아 안도했다. 아인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그의 바람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하는 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했고 그들이 없는 동안 그곳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가 여기서 세계수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메이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바람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키르시는 그의 반응에 놀랐고 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때 아이는 그곳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장벽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 복사본을 남기겠다고 했다. 그 후 키르시는 그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녀와 메이의 핵을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자매들이 함께 모인 후 아이는 유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아직 4명의 자매가 남아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곧 찾을 것이라는 그의 능력을 믿었다. 아이는 자신을 항상 싫어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리와 그녀의 자매들을 만나고 나서 강해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우르술라는 그를 처음 봤을 때와 그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의 힘을 선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인이 그것을 볼 수 있기 전에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그의 눈에 있는 2개의 코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후 그의 레벨이 상승하고 다른 이들의 아우라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키르시는 그녀의 눈 능력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가 코어를 얻은 후에 생긴 능력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르술라는 그의 아우라 평가 능력이 신체적 힘을 강화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그는 상위 계급의 악마들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보나가 그의 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이다. 한편 에키드나는 아인이 악마의 영역에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제거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헤르조크 귀족들과 만났다. 그 후 아인은 영혼들과 함께
이전 내간 저택으로 가서 이제부터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곳을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하고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저택 안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는 그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제스퍼가 짐을 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청소를 끝내라고 말했다. 그가 앨리스와 함께 도서관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는 아카아네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언젠가는 그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앨리스는 자신이 아이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자신의 감정을 나눌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을 reciprocate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아인도 그 장소를 둘러싼 분위기에 놀랐고 그가 그녀의 책에 대한 사랑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반면 쿠로아이는 피나를 확인하러 들어갔고 그녀가 청소를 끝냈다고 속이기 위해 환상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분노하여 떨고 있는 그녀의 복제체를 공격했다. 복제체는 쉬고 있었다고 변명하려 했다. 한편 유리와 우르술라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리가 미끄러졌고 우르술라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결국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유리는 그녀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보호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인과 함께 경험한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덕분에 자신의 성격의 많은 면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르술라는 그와 함께하는 한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아이는 정리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유리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키르시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를 식당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모든 소녀들이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유리는 이 파티가 그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정령들의 감사의 표시라고 말한다. 아이는 모두가 멋지게 차려 입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피나는 그가 그들과 함께 우아해 보일 수 있도록 새 정장을 주었다. 그가 그것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가 왕자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춤추며 즐기기로 했다. 모두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에 유리는 그 덕분에 다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아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나머지 자매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랄 때 그는 그녀와 자매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어제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를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유리는 그가 같은 기분이라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